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조금 이상한 말일지 몰라도 부총리가 부총리께서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저는 아직 대통령 권한 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과연 200명이냐 151명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발간한 주석서나 국회 입법조사관의 의견으로도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명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다. 이렇게 하고 표결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게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탄핵한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그 권한 대행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시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만약에 헌재에서 그 표결이 잘못된 것이다. 다시 권한 대행에 복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가지고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막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느냐,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걸 따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굉장히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부총리께. 아니면 차마 부총리께 권한 대행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가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황교안 권한 대행께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 수반으로서 타 헌법기관의 수장을 정하는 것은 보류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 대행의 그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판결의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부 내에 무슨 행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인사를 하거나 이거는 나중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오셔가지고 추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여할 재판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에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예,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덕수 총리 상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시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판을 하고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원래 목적은 이런 비상계엄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국회로서의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무총리 시절에 우리 국회의 과도한 탄핵소추 발의 그리고 대통령이 재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한 입법권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으시죠? 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국무위원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아예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탄핵하신 분들 다 빼고 나면 16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국정이 마비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맞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이 우리 PPT 한번 정치권에서 보시죠. 좀 윤석열 정부 탄핵안 발의가 총 29건이고요. 22대 국회에서 총 18건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18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르는 7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을 했는데요.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그 7명 검사의 공통점이 이재명 피고인 수사한 검사거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하는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들 지금 일을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정지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총리께서도 잘못된 탄핵 소추안 발의다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뭐 적절한 만약 원인이 그런
그런 것으로서 탄핵이 된 거라면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다.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예, 거다. 그다음 잠깐 보시죠. 윤석열 정부 재요구한 것이 총 38건인데요.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때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오면서도 재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을 국회에서 계속 지금 의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표결 통과, 법사위에서도 표결 통과, 본회의에서도 표결 통과. 토의 좀 하자 그러면요. 억울하면 다수당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수당이. 그래놓고 재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재요구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탄핵하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재요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들을 보시면.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이면서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탄핵소추된 대통령 한 번도 없었어요. 직무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검사, 판사, 공무원 직무정지가 없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했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검사들 일 못하게 하려고 직무정지 시키려고 탄핵소추 발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탄핵소추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어려움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모든 분야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치권은 물론입니다. 노사관계 물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물론입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1, 2%가 아니라 4, 5%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연목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가 딴 나라들이 아무리 그런 경향과 그런 추세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달라야 세계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도 저는 한병도 의원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정부부터 정말 구두 뒤축이 다 달아지도록 야당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여당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우리 노사관계도 그런 쪽으로 정말 합리적인 쪽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4, 5% 되기를 바란다. G7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허튼 요구를 국민들에게 정말 하고 그 국민들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